자세가 조금만 달라져도 삐끗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가 숙련된 매니아 분들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초보자분들은 얼마나 쉽게 다치겠어요. 아직 자세가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량을 높이면 자세로 드는 게 아니라 이 허리로만 무게를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삐끗해서 허리 디스크라도 터지게 되면 운동을 한동안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예전처럼 편하게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3대 50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최대 무게 합이 500kg을 넘는다는 뜻인데, 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록을 목표로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목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게임 캐릭터 레벨업 하는 것처럼 내 몸이 받쳐주지도 않는데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부담이 엄청나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결국 과도하게 무게를 올려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치는 3가지 부위와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셨거나 운동에 대한 부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다치는 부위는 바로 이 손목입니다. 우리가 이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할 때 무게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이 손목이 뒤로 꺾이거나 또는 데드리프트처럼 그립을 강하게 잡아야 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 손목 부위에 부하가 오기 쉬운데요. 특히 선천적으로 이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해놓은 상태에서 고중량 운동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손목이 시큰거리는 정도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잡을 때마다 욱신거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라는 부위 자체가 여러 개의 작은 뼈와 인대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다 보니 한번 삐끗하거나 조금만 부상을 당해도 금방 악화되기가 쉽고, 또는 무게를 버티는 동작에서 손목이 뒤로 꺾이는 자세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손목 관절에 큰 압력이 걸리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지속하면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나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할 때는 손목이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곧게 세운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것이 좋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동 중에 통증이 살짝이라도 느껴지시면 먼저 이 자세부터 점검을 해보시고 무게를 줄여보거나 아예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 상태에서 억지로 버티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도리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증이 며칠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고 계속 시큰거리거나 혹은 부어오른다면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 좀 쉬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이미 이 인대나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손목은 밥을 먹을 때나 컴퓨터로 일을 하실 때나 정말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여러분만 손해니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다치는 부위는 바로 이 허리입니다. 허리는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을 주는 부위죠. 허리를 삐끗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허리를 한번 다치고 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앉아서 일을 하시는 회사원부터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까지 전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허리는 특히 언제 많이 다치냐면,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또는 스쿼트를 할 때 무게를 많이 올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세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거나 중량을 급격히 올려버리면 허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디스크라든지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요즘 허리가 살짝 안 좋긴 한데 데드리프트는 포기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저도 100번 이해하지만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이 등이 굴곡된 상태로 무게를 드는 순간 허리 디스크나 주변 근육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가 조금만 달라져도 삐끗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가 숙련된 매니아 분들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초보자분들은 얼마나 쉽게 다치겠어요. 아직 자세가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중량을 높이면 자세로 드는 게 아니라 이 허리로만 무게를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삐끗해서 허리 디스크라도 터지게 되면 운동을 한동안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예전처럼 편하게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만약 운동 중에 이 허리 통증이 훅 하고 올라오면 절대 억지로 더 운동하지는 마시고 그
자리에서 중단하시고 빠르게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위는 바로 이 어깨입니다. 어깨는 운동을 할 때나 생활할 때 많이 쓰는 관절 중 하나라서 한 번 다치면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은 어깨 깡패 되시겠다고 무리하게 중량을 올려서 운동을 하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근육과 힘줄들이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리해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거나 갑자기 어깨를 크게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이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심할 때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으면 정말 일상생활 자체도 불편해질 수 있고,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을 때 또는 운전대를 잡을 때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깨는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재활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꽤 까다로운 편이라서 안 다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 어깨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을 위한 등 어깨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위력 갖지 말고 초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우리 어깨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자주 다치는 부위 3가지, 손목, 허리, 어깨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생긴 부상은 초기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언젠가는 낫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통증이 더 커지거나 재활 기간이 길어져서 운동은커녕 우리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운동을 오래 쉬었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두팔로 정형외과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대학병원급 장비와 5,000건 이상의 수술 경험을 갖추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시에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내시경 장비를 활용한 회복 침습 수술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면 회복이 빠르다는 게 소문이 돌아서 스스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다치면 회복이 그래도 빠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의 속도는 떨어지니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시고 평생 가는 몸이니만큼 안전한 운동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팔로 정형외과 허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